올 봄까지 폐교였던 이곳은 진폐증 환자들의 요양소가 됐다. 이쪽이 지금 심하거든. 응? 그러니까 자꾸 이 작은 요양소의 유일한 의사는 조창원 박사. 이렇게 진폐증 환자들과 지내온 세월이 벌써 30여 년을 넘었다. 주사를 너무 맞으면은 예? 더 좋지도 않아. 커피 먹대 아니야 돼 커피. 예? 커피 먹으면 또 부종능 생겨요. 예? 괜찮으세요? 인근에서 유일한 병원인 까닭에 노인 환자들의 방문도 끊일 새가 없다. 이 또한 노 의사의 넉넉한 인심 덕분이다. 이거 맞으면 좀 괜찮아요. 응? 그래. 응? 그래. 한가로움을 잊은 지 오래건만 오늘은 내리는 비조차 예사롭지 않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는 까닭이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아이고 저쪽 선병원에서 일 끝나시면 좀 쉬실 줄 알았더니 또 조 박사가 기다리던 손님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 30년 만에 해우를 하는 두 사람에겐 참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거보다는 예. 폐기인데 이제 장기까지 제대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70년대 초 소록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원장은 이청준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다. 원장님께서는 그때 직접 그 오마도 사업 한 번도 올 봄까지 폐교였던 이곳은 진폐증 환자들의 요양소가 됐다. 이쪽이 지금 심하거든. 응? 그러니까 자꾸 이 작은 요양소의 유일한 의사는 조창원 박사. 이렇게 진폐증 환자들과 지내온 세월이 벌써 30여 년을 넘었다. 주사를 너무 맞으면은 예? 더 좋지도 않아. 커피 먹대 아니야 돼 커피. 예? 커피 먹으면 또 부종능 생겨요. 예? 괜찮으세요? 인근에서 유일한 병원인 까닭에 노인 환자들의 방문도 끊일 새가 없다. 이 또한 노 의사의 넉넉한 인심 덕분이다. 이거 맞으면 좀 괜찮아요. 응? 그래. 응? 그래. 한가로움을 잊은 지 오래건만 오늘은 내리는 비조차 예사롭지 않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기다리는 까닭이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아이고 저쪽 선병원에서 일 끝나시면 좀 쉬실 줄 알았더니 또 조 박사가 기다리던 손님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 30년 만에 해우를 하는 두 사람에겐 참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여기 이 폐기요보다는 예. 폐기인데 이제 장기까지 제대로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70년대 초 소록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원장은 이청준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다. 원장님께서는 그때 직접 그 오마도 사업장에서 직접 삶으로 살으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고 오셨는데 아주 그때만 해도 젊으셨을 텐데 그럼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셔서 그때 그 당시를 되돌아보시면은 어떠십니까, 여성? 선생님 내가 그거를 이제 잊어버릴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선생님이 쓰신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도 이제 나를 오마도 사고 물지 잃어버리지 못하게 맹일은 이제 당신들의 천국은 조 원장 평생의 한인 오마도 간척 사업을 소재로 삼고 있다. 66년 무렵에 그 사상계에서 이제 말즉 심부름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 그때 그 이규태 기자가 이 소록도 그
오마도 그 간척 사업 그거 부분을 그 리포르타지 해서 사상에다 실었죠. 소록도의 반란. 르포 제목대로 오마도 사건은 상식을 거스른 역사였다. 뭐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소위 문학적인 주제로서 그 낙원 의식, 그 유토피아 지향성 같은 그런 것하고 맞아 떨어져서 원장님께 드리는 그 올린 편지 예. 그거 뒤에다 붙여갖고 다시 했습니다. 조 원장은 왜 아직도 오마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돌 한 대, 흙 한 사발, 그 망망한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물이 빠지면은 뚝이 이제 다 보이면 원장님 와서 걸어가시라고 말이지. 기뻐하는 걸 볼 때 조창원 박사의 인생을 바꿔버린 땅 오마도. 전남 고흥군 동안반도와 퉁양반도 사이의 바다 2,800m. 이 거대한 바다가 땅이 되기까지 이곳에선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 바다와 바다가 메꿔진 내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당시 오마도 간척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다. 저기 45cm인가 70cm 들어가고 그다음 성토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 돈이 오래 생겼구나. 그렇게 생긴 거. 박종일 장로는 당시 간척 사업에 참여했던 수록도 원생들의 대표였다. 벌써 40년 전의 일건만 아직도 이 바다는 그에게 씻지 못할 상처여 회한이다. 이 정말 감이 무량해요. 근데 그때는 보상해주기로 하고 공약을 했거든. 이 저 철문 내리는 거 이거는 도색을 해서 그렇고 이 다 밑에 공부를 한 거 이거 그때 우리가 한 거 맞습니다. 수문이 또 오래됐니? 초창기 수문하고 이거 막는 거하고 똑같이 해나갔어요. 오마도 간척 사업의 선발대였고 금수장을 맡았던 김길수 씨. 40년이 지났건만 기억은 생생했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육지 정착의 꿈을 품었다. 어쩌면 무모한 꿈이었지만 무태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자, 집에서도 내 아들 안 바꿨다고 그래. 집에서 안 받으니 불악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불악에서 안 받으니 사회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사회에서 안 받으니 국가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어? 나 병은 다 나았는데 멀쩡한데. 젊은 원장의 배짱과 소록도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면 시작도 못 해볼 대공사였다. (330만) 평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절반은 오마도 고층인데 그 사람들도 못 사니까 당신네 절반, 우리 절반 같이 산다. 이런 조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대신 오마도 여러분들도 나와 일해라 말이야. 당시 소록도 원생은 5천여 명. 그중 3,300명은 이미 병이 나은 음성 환자들이었다. 조창원 원장을 개척단장으로 원생 대표를 부단장으로 하는 오마도 개척단을 조직하면서 공사에 박차를 가했다. 흙구름화를 가지고 내루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내루가 있었는데 그때는 토차가 한 12대가 이렇게 줄줄 있어가지고 우에서 신호를 딱 하면은 한 번에 12대가 쫙 달려가서 주로 이제 요 백석 옆에 가서 이 잡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안 갖다 막 넣는 걸 잡석이라고 그래요. 그 돌은 요 백석 저기 지금 산 있지 않아요? 저 서험산 저기서 저 발파해 가지고 갖다 넣고 면석은 금산 월포서 왔어요. 전봇대, 이거 세면 전봇대요. 이놈을 갖다가 말로 박았어요. 뻘이 수심이 얼레 짚으다요. 간척 공사가 끝나면 한 가구당 1,500평의 농토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돌과 흙이 아닌 간절한 소망으로 바다를 막았던 것이다. 조창훈 원장님이 여기를 막아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이 여러분들한테 그 땅이라도 담은 몇백 평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살게끔 해주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참 난닝구도 입지도 않고 막 우통을 벗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눈물겨운 재활 노력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제 워크캠프 소속의 대학생들 150여 명은 한 달 동안 공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하고 봤었던 사람은 숟가락도 끼워봐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파서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이제 실어 담고 정말 그분들도 자기들이 정착할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자기들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그때 그렇게 해서 크게 붙인 것 같아요. 내 지금 기억에 오마도는 우리의 제2의 고향 이렇게 해서 작업장에 붙여가지고 놓고서 하고. 하지만 공사가 80% 가까운 진척을 보이자 지역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민감히 반응했다. 지금 출마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했어. 국민들에게 내가 오케이 되면 소록도 원생 집단 정책을 안 시킨다. 그 양반이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보사분과의원 들어가가지고는 장관한테도 내가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이런 허가를 받았는데 너 왜 조창원이 거기다 둬둬가지고 그냥 내 선거 공약을 못하게 밀어넣느냐고. 그게 내가 국회도 뭐 불려가고 사관 참 힘들었어요. 오마도 간척지에 1080일 정보를 새로 얻기로 했으며 결국 오마도 완공의 기쁨을 소록도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다. 도로 확장 공사도 준공을 보았습니다. 남과 투지의 결정. 나 환자들의 육지 정착을 꺼리는 지역민과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권력의 힘에 밀린 것이다. 위에 푸른 꿈을 펼쳤습니다. 다 된 공사를 그때 뺏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통들이 터지고 저희들 다 똑같았어요. 곤란했지요. 개는 잡으려고 돌로 그 밖으로 일가놓은 게 딴 사람이 개는 주고 간다 그런 식을 참 곤란하지만은 뭐 그때 형편은 도저히 참 바위의 계란치 그런 얘기했어요. (70년) 이후 정착 사업에 따라 박종일 통장도 소록도를 떠나 전남 영암에 정착을 했다. 소록도에서의 강제 단종으로 더욱 쓸쓸한 말년. 그는 아직도 오마도의 회환을 씻지 못한다. 그 약자는 세상에 못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소위 그 국가에서 약자를 좀 도와줘야 할 건데, 그거 큰 힘이라죠. 그 약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뺏어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발부둥이 쳐봐야 뭐 그때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뺏긴 거예요. 아침이면 자전거로 등교를 하는 새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전교생인 학교가 있다. 머리를 손질하면서? 학년은 다르지만 한 선생님 아래서 복식 수업을 한다. 벌써 6년째 혼자서 공부를 해온 정우. 혼자 있어도 재밌어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어도 재밌다니. 네. 컴퓨터하고 노니까요. 40명 이하의 분교는 통합하는 것이 관례. 하지만 이 학교는 본교와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센 병력자들의 정착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쪽은 싫어요? 네. 싫은 이유?
안 넣어가지고요. 왕따 당하는 것처럼 돼. 본교 애들하고 만나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 만나봤어요? 운동회 때 많이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친구들이 멀리 해요? 잘 놀아주지 않아. 아, 나 싫어요, 그쪽이가. 영원히 이 병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서는. 폐교 학교 학부모나 지역민은 통폐합하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센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얘들하고 같이 융합이 잘 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 될 것인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지금 운영위원장님이나 그분들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앞전에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있었는가 모르는데 그런 피해의식도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분들이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나주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정착준 지역의 학교. 이 학교 학생 수는 20명. 이곳 역시 지난해 인근 학교 통폐합에서 유일하게 제외가 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 본교가 70명 미만인 학교에는 분교로 격화되거나 그러면 통폐합을 원하면은 본교로 통폐합해주고 분교는 분교 학부모들이 본교로 희망을 했을 때는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특수지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특수지역 학교. 교육부 분류 기준부터 다르다. 다른 분류 기준이 있다 보니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제가 희망해가지고 여기가 마치 자리가 비어서 중간 이동인데 이렇게 왔어요. 이 학교를 희망하는 이유는? 이 승진에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왔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진 점수가 아닌 한센병에 대한 사전 교육이 아닐까. 편견 극복을 못한 까닭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어려움이 있다. 이제 처음에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좀 기분이 좀 끄림칙하고 또 이제 뭐 모기 같은 거 또 피로 전달한다는 말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1개월, 2개월 지나고 점점 살면서 이제 한 여름방학이 지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동화돼가지고 애들하고 이전에 특수지역이 아닌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분으로 거의 100%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점점 변해지대요. 이런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도 안아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잘못된 의학 정보에 근거한 철저한 편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병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조차도 박탈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지나가면 돌판매 돌도 던지고 사람들이 그런 자식들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그쪽에서도 받아줄 그 사회의 그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 받아줄 그런 형편이 못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고. 그렇지요. 그때는 뭐 전부 다 격리 수용 일에 돼 있으니까는 뭐 삼육 보육 학원에 거서는 뭐 소록도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가 살았죠.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취학기 때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별도로 세운 분교에 다녀야 했다. 여기 마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남평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받은 그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자식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시키지 않아야겠다는 게 부모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참 저희들이 안 됐어요. 뭔 부모나 우리가 뭐 큰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애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는 피해를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죠.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은 진수.
1학년 때부터 줄곧 나홀로 수업을 받아왔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초등학생들하고는 마음껏 뛰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가면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을 텐데 혼자 홀로 공부한다는 것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구 없는 학교를 다니는 진수. 진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는 자전거 타기뿐이다. 내 나름대로는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해를 몇 번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분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가봐도 별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통합이 됐더라면 진수의 친구가 됐을 본교 아이들. 왜 이 아이들과 진수는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학부형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니 교장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기가 약간 난감합니다. 11명 분결하기보다는 한 아이를 두고 벌인 통합 설문조사 결과 본교 학부모 60%가 반대를 했다. 저희도 이 학번에 했듯이 우리는 다 전학 가기로 했어요. 이 학교로 오게 되면은 제 뜻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걸 보니까 전학 간다 한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진수가 오면 전학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 그토록 완강한 반대에는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일까?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자기 부모 때에 있었고 그 후대는 없고 그 다음 때에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록도에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잠재성은 있을 것이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도 50으로 믿고 싶어요. 그거는 그 말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근거 없는 편견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아이,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유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건 그 만성 그 감염병이니까 그건 절대 틀린 그런 견해입니다. 지금 그런 아동들하고 다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교육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그런 얘기들 했는데 이제는 병에 대한 거 다 자세히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가톨릭 의대 한센병 연구소. 한센병 전문의 최규태 박사는 한센병에 관한 인터넷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 한 4,000건 이상이, 그래서 저희가 개설한 한 1년 정도 됐나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상담자들로 인터넷 상담실은 늘 북적거린다. 상담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의 한센병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전무한지를 알 수 있다. 한센병이 유전병이냐, 전염병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고, 또 이제 심각하게는 결혼해야 될 상대자의 그 할아버지나 그 마을에 또 무슨 이 한센병 환우분들이 살았다는데 내가 결혼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좀 부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부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센병은 유전병인가? 국내 유일의 나균 배양소인 이곳에서는 실험주의 연구를 위한 나균을 배양하고 있다. 하지만 나균 채취는 쉽지 않다. 산소에 노출되면 3초 이내에 죽기 때문이다. 11개월인데 아직 저거보다 더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유전은 전혀 근거가 없고 다른 전염병에 비교해서 한센병의 전염력은 매우 약하다. 체내에 들어와 있는 그 희균나는 별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고 다균나가 전염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도 리판핀 600mg 한 번 복용으로 99.9%의 체내에 있는 균이 전염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두 개를 곱해 보면은
전염성이 한 번이라도 치료받은 사람의 전염성이라는 건 약 얼마가 되나요? 2,300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땅에 한센병이 등장한 것은 13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병 치료 기록이 있다.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병이라 민간 치료법에 의존하던 때는 후유증이 심했지만 치료약 개발 이후로는 전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혐오한다 할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나 환자나 나병에 대한 반감, 사회적 반감이나 편견 이런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인식은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발병하는 것만으로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편견에 시달려야 한다. 내 하나 없어지마. 동생들도 여기 안 줬습니까? 강주 얼마나 병끓입니까? 어디서 말해 어린애 없어지면 말이야 여기로 찾아오는 기라 찾아오면 이 집 어린애 여기저기 찾아보는 기라 그게 얼마나 속상해서. 작가나 또 이 기사를 다루는 분이 실제 한센병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그냥 구술로 전해 들은 이야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작품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사회적인 편견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병리학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과학이 거의 다 해결해 놨는데 지금 그 경계를 만들고 있는 건 사람들의 의식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형성된 의식이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의식이 그래서 그걸 빨리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 차별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나중에는 더 나은 단계는 그런 노력조차도 없이 다 잊어버리는 거.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겪는 고통은 정신적인 것뿐이 아니다. 치료 체계가 일반화돼 있지 않아 피부 교양과 같은 후유증을 앓는 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뭐냐는 광주 나 옆에서 치료를 이제 아프면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시방은 환자들 치료를 안 해요. 일반 병원에 가길 꺼리는 환자들. 그동안 종교단체의 병원에서 후유증 치료를 맡아왔으나 점점 치료 시설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부담스럽지요. 내 자신이 부담스러워요. 여기는 우리 집 같고 그렇게 좋아요. 결국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성모위원으로 급한 사람들 오게 되고.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눴으면 이 권역에서 발생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책임, 치료 책임이라든지 재활 책임 이런 걸 다 꼭 각 지역에 있는 한센병 이동진료나 또 저 외래 같으면 이런 데다가 그 책임을 맡겨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 국가가 감독을 하고 또 우리도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 강가에 카빌 요양소가 있다. 한때 미국 최대 규모의 한센병 요양시설이었던 이곳은 미국 한센병 역사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남은 이들은 몇 안 된다. 33년째 카빌에서 살아온 임마누엘은 카빌의 소식지인 스타즈를 만드는 편집장이다. Well, you see, it started first, as I told you, to provide some employment for the patients, give them something to do, and also to tell other countries, about what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here, because in some doctors, they had no literature, to know what's going on. And Stanley would publish reports from the doctors here, and it would help people in other countries.
60년 역사를 가진 스타지. 스타지에는 카빌의 많은 역사가 담겨 있다. 스타지의 초대 편집장은 한센병 인권운동가 스탠리 스타인이었다. And Stanley Stein was the editor. He was blind, and he was a very educated man, you know. And when he came here, he found the patients had nothing to do, you know, and he decided to get up a little paper, you know, that would interest them. And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but h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changing the terminology to Hansen's disease. 스탠리 스타인은 바로 나병이라는 말을 한센병으로 바꿔 부르게 한 장본입니다. 스타지의 논문을 기고하고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 한센병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꾼 인권 운동가였다. 하지만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카빌 요양소는 지난 96년 폐쇄가 됐다. 새로운 운영 체계를 도입한 때문이었다. Do the best we can to get the patients out of an institution and more into the mainstream of public life. I mean, the disease is at a point where it's not the feared contagious disease that everyone thought it was, and there's no need to.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소를 폐쇄했지만 폐쇄 당시 반대도 심했다. I think it's the worst thing they could have done. You know, I don't remember the dates, but the BOPs came, and well, we were glad they were there, Bureau of Prison, and they did a lot of work all over the place to improve things, and it was a good setup, I thought. There must have been about 500 of them, but they wanted the whole place, and the government didn't want them to have it, so they left. 폐쇄 이후 카빌의 치료 기능을 대신 담당하고 있는 것은 루이지애나주의 서미츠 병원. 이곳은 장기 입원 환자와 외래 치료를 받는 한센병 환자들이 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일반 병원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으면 곧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NHDP는 미국 국가 한센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이곳에서 미국 전역의 종합병원에 지부를 두고 한센병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재활치료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치료 시기를 놓친 이들, 후유증을 앓는 이들이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술을 통해 6주 만에 손의 기형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 And it can be a problem in life skills, but it also can be a problem in survival, in providing and building. So we believe that the best prevention of disability is actually preventing the peripheral nerve involvement that causes the impairment and that eventually leads to disability. 병을 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다양한 재활치료. 그건 사회로 돌아갈 훈련이었다. Because I have said that one used to be worse, really bad, and now I can shampoo, I can clean my face, I can do everything, I can shave. 신경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용품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 특히 신발은 상처 보호를 해야 할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And it's very soft for them to use in the shower, so they're not walking hard on the hard ground. So they should never walk barefoot, and so they should either be in the sandal or in a shoe, never barefoot. And this is for them to walk around the house. Since you're going to be living back in New York,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인 소셜 워커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The social work program at this center is varied. We do try to help patients with their personal problems regarding their illness and help them with problems with their families, with employment, and probably very important is with follow-up medical care.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활동도 NHDP 프로그램에 속한다. Patient education brochure that we have
devised for the general public. So it's very simple, but it points out the main questions that people have about Hansen's disease,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oints for anyone to know. And it does help to understand the disease, and we hope will help to deal with the fear of stigma. 인쇄물 홍보뿐 아니라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해나가고 있다. Educate the public by using national broadcast people when they would come here for information. We would give them the correct information. There's so much negative information and so much wrong information already in the public eye. 70년대 이후 제작된 5천여 개의 비디오 제작물. 한센병 홍보의 소중한 자료들이다. 사회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활동은 지속적인 연구다. 완벽한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 중이다. That if there's no neural involvement, it's not leprosy. Actually, others have gone further to say if the nerves weren't involved, no one would care about leprosy. 연구원 32명, 6개 분야로 나눠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연구소에서는 신경 조직과 한센균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완전한 사회 치료가 그 목표다. This is a prime example of a role for basic leprosy research is find out how it's transmitted, who is transmitting it, and can you detect the disease earlier so that you can treat it earlier. 진짜 그때 아주 그런 정말 변혜민 씨와 이세용 집사는 결혼 당시를 떠올리면 추억이 너무 많다. 행복해 하셨었는데 다 좋아하시지만 그때는 잘 모르시니까. 이세용 씨는 소록도 원생이었고 변혜민 씨는 소록도의 간호사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주위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내 친정 엄마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모도 동원해가지고 설득 좀 시켜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딸이 가서 이제 근무 하나보다만 생각을 했죠. 내 사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못 하셨으니까. 소록도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건강하고 매력적인 청년 이세용 씨와 만났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자기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 그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뭐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나한테 확 하고 활짝 열렸다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2년째다. 모처럼 소록도 나들이길에 나선 가족들. 딸 사야는 소록도 나들이에 익숙하다. 네, 온다고 전화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애기 사진도 바꾸라 해서 가져왔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맺은 곳 소록도. 소록도 구석구석이 그들에겐 아련한 추억의 장소다.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이곳을 들른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교회 가시는? 아이 집사님 어쩐 일로 여기 또 오셨어? 왔어. 고향보다 더 포근한 곳이 소록도. 욕심 없는 소록도 사람들이 이 부부의 가장 큰 힘이다.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분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어지는 관계라 참 인간관계 굉장히 깊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지금도 떨어져 있어도 그런 관계를 계속해요. 아직도 그들의 결혼이 특별한 사례라는 것이 변혜민 씨의 아쉬움이다. 이런 분들부터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결혼해야 다른 사람이 더 믿어주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저 서울 같은 데랑 이런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누굽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이런 병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그럼 조금이라도 알겠죠. 김정만 씨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냥 1절하고 간주하고 2절하고. 지난 96년까지 소록도에 살았던 그는 노래를 통해 세상에 말하고픈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즉 말해서 세상과 우리와의 어떤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해서 이 음반을 만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는 무기로 노래를 선택했고 그런 노래들을 모아 몇 차례 공연을 가졌다. 그에게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지지자는 편견을 두려워 않고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준 아내다.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주위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난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결혼했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았다. 세상의 편견은 너무나 두터운 벽을 쌓아두고 있었다. 거지들도 돈만 있으면 식당 가면 밥을 주고 하는데 우리들은 돈이 있어도 가서 밥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때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최악의 그런 상황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함께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김정만 씨는 할 일이 많다. 노래를 만들며 그는 세상과의 화해를 꿈꾸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희들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그 안 좋은 부분들만 기억을 하고 무섭고 그냥 아주 추하고 심지어는 사람 아닌 외계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고 제 자신이 우선 용기를 내서 세상에 뛰어나감으로써 힘들어요. 힘들지만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성심원에 살고 있고 성심원이 살고 있다고 하면 한센 병력자의 아내거나 아들이거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그 동네 사람들 멀쩡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밝힐 건 밝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의학적 진보가 의식을 바꾸지 못한 경우 한 번 발병으로 고통이 대물림되는 질병 한센병은 편견과 오해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청해오는 뜨거운 화해. 그 뜨거운 화해에 세상은 이제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